자, 그러면 오늘 한번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순서는 여기 적혀 있는 대로 크레온 API, 이제 본격적으로 크레온 API를 사용해서 증권사 서버와 교신하는 방법을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크레온 API에서 서버와 우리 프로그램,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클라이언트라고 부르고, 저쪽 대신증권 크레온 서버를 크레온에 이제 자료를 보내는 컴퓨터를 이제 서버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크레온 서버 하면 그 대신증권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산기를 말하고, 이 클라이언트라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만들 시스템 트레이딩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버와 클라이언트 사이에서 자료를 송수신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오늘은 이제 주식의 자료를 주고받는 객체인 DSC 보스1 객체에 들어있는 스탁 MST라는 객체하고 스탁커라는 객체, 두 가지 객체를 간단히 배워보고, 이걸로 제가 간단한 예제를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앞으로 그 예제를 계속 추가해서 디벨로핑 해 나갈 텐데, 그 객체의 그 프로그램에 이 두 객체를 이용해서 간단한 예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도록 하고요. 그리고 그 프로그램 안에 테이블 위젯이라는 그 컨트롤이 들어가 있습니다. 컨트롤이 뭔지 잘 안 들어오시겠지만 나중에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크레온 시세 API 관련해서 시세 관련 API에서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예, 이 화면이 좀 바뀌었는데, 화면 순서가 좀 바뀌었었는데, 크레온 API에서 자료 송수신하는 방법은 우선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RQ, RP 방식과 이 두 번째 SB, SBC 방식, 이 두 가지가 있는데, RQ, RP 방식은 Request Response 방식을 줄인 말인데, 일회성으로 조회에 응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에서 클라이언트가 한번 요청하면 저쪽 서버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보내주는, 그러니까 일회성 조회와 응답 방식입니다. 크레온의 경우에는 서버에 자료를 요청하고 응답 이벤트가 발생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걸 이제 전문 용어로 블락 리퀘스트라고 부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기식 처리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얘기는 우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서버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고 자료가 올 때까지 우리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다른 동작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립니다. 그래서 RQ, RP 방식은 한번 조회하고 저쪽 서버에서 그 요청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데, 크레온의 경우에는 한번 요청을 하고 나서 그 대답이 올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 그 뒷부분으로 넘어가지 않고 응답을 기다립니다. 이건 이제 블락 리퀘스트라고 부르고, 또는 이제 동기식 처리 방식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런 RQ, RP 방식에서 다른 증권사도 모두 다 이렇게 블락 리퀘스트를 하는 건 아니고, 다른 증권사는 이제 비동기식 처리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비동기식 처리라는 얘기는 요청을 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라, 요청해놓고 그 다음 단계로 계속 넘어가서 다른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됩니다. 쭉 실행이 되고 저쪽 서버에서 응답이 오면 그때 다시 그 응답을 처리하는 루틴으로 들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크레온의 경우에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고 조회를 한 다음에 응답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정지해서 기다리는 그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RQ, RP 방식에서는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서버에 과부하가 걸리는 걸 막기 위해서 일정 시간 동안 요청할 수 있는 조회 숫자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크레온도 마찬가지로 1초에 뭐 5번 이상을 조회를 못하도록 한다든지 뭐 이렇게 막혀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 1초에 5번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증권사들도 이런 조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게 없으면 API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뭐 엄청난 숫자의 그 조회를 날려가지고 서버가 다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런 그 제한 조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신증권처럼 그 동기식으로 그러니까 블락 리퀘스트 요청해놓고 기다리는 이런 방식에서는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프로세싱이 필요한 실질적으로 많이 필요합니다.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프로세싱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프로그램을 더 이제 정교하고 효율적으로 만들려면 요청을 해놓고 그 프로그램을 정지시켜 놓으면 다른 일을 못하는 상태로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비효율적이어서 그 요청은 요청대로 해놓고 다른 스레드, 그러니까 다른 프로그램 로직을 만들어서 다른 쪽은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처리가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조금 고급스러운 정교한 프로그램에서는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프로세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이 멀티 스레딩이나 멀티 프로세싱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아직 오늘 만든 예제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지는 않고 향후에는 그걸 집어넣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RQ-RP 방식 말고 다른 방식이 뭐냐면 subscribe 또는 subscribe cancel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줄여서 그냥 SBC 방식 이렇게 이름을 붙여놨는데 이렇게 이름 붙인 거는 제가 붙인 게 아니라 이제 크레온에서 붙인 이 방식입니다. 이름 네이밍입니다. SBC 방식은 아까 RQ-RP 방식처럼 한 번 조회하고 한 번 응답하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받고 싶은 자료를 사전에 등록해 두면 그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저쪽 서버에서 우리 클라이언트 쪽으로 자료를 계속 자동으로 그냥 업데이트 시켜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위에 RQ-RP 방식이 한번 지금 현재가를 조회하면 지금 현재가를 한번 알려주고 마는 거에 비해서 SBC 방식으로 현재가를 등록을 해두면 지금뿐만 아니라 가격이 새로 체결돼서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업데이트 됩니다. 음악이 아직도 안 끝났나요? 제가 음악 정지시켰는데 예, 일단 다시 하던 얘기 다시 돌아가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메신저 창을 보다가 다시 설명으로 돌아가서 SBC 방식은 자기가 받고 싶은 자료 목록을 등록을 하면 저쪽 서버에서 자료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자료를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통상 우리가 이제 그 시세를 모니터링 할 때는 SBC 방식으로 등록을 해놔야지 매 순간마다 뭐 1초 간격으로 이렇게 RQ-RP 방식으로 조회를 하면 초당 응답 조회 제한에 걸려가지고 조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세를 모니터링 할 때는 RQ-RP 방식으로 한 번 받고 마는 게 아니라 SBC 방식으로 계속 등록해서 듣는 게 그 전송 제한에 걸리지도 않고 또 효율적인 방식이 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다룰 객체는 어떤 방식으로 시세를 조회해야 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는 주로 이제 시세 조회 관련된 이제 객체를 볼 텐데요. 이 DSC5 1점 스탁 MST 이름이 좀 이상한데 이런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는 이제 주식 시세를 조회하는 API인데 이게 이제 시세 조회하는 방식이 RQ, RP 방식입니다. 다른 말로 그러니까 한 번 조회하고 한 번 응답하는 방식이고 우리 이제 예제 코드에서는 CP스탁 MST 클래스 안에 구현되어 있습니다. 이 API DSC5 1점 스탁 MST 객체는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우선은 이제 API를 우선 로드를 하고 근데 그 로드를 할 때는 dispatch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로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식 종목 코드를 설정을 합니다.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주식 종목 코드를 설정하는데 그 설정하는 함수가 set input value 함수입니다. 이 함수를 이용해서 주식 종목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정한 내용을 서버에다 요청하는데 요청하는 함수 이름이 블락 리퀘스트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이 RQ, RP 방식이 이제 블락 리퀘스트 방식이라고 했는데 크레온 쪽에서는 함수 이름도 이렇게 블락 리퀘스트라고 아예 함수 이름도 이렇게 정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요청해놓고 응답이 올 때까지 다른 프로그램을 실행시키지 않고 다른 프로그램 코드를 실행시키지 않고 정지 상태로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보통은 컴퓨터가 정상일 때는 즉각 응답을 하고 굉장히 짧은 시간에 뭐 1000분의 1초, 1000분의 몇 초 사이에 응답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종종 뭐 서버가 뭐 다운이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일단 블락 리퀘스트를 해버리면 서버가 다운됐을 경우 우리 쪽 클라이언트 프로그램도 정지 상태에 들어갑니다. 왜냐면 우리 이 자료 요청하는 방식이 블락 리퀘스트이기 때문에 저쪽에서 자료를 안 보내주면 이쪽도 우리 쪽도 계속 기다리고 있는 대기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런 이제 문제점이 있는데 보통 때는 뭐 아주 짧은 시간에 답이 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에 이제 수신된 자료에서 원하는 값을 인출하는데 인출하는 함수가 getHeader value라는 함수를 사용해 가지고 값을 인출합니다. 나중에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볼 거고요. 이게 관련된 이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크레온 플러스 도움말의 주식 종목 현저가 항목에 가면 이제 좀 더 이제 자세한 내용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도 이 프로그램 코딩 할 때 이 도움말을 참고했기 때문에 늘상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 때는 이 도움말을 참조해서 작성하시고 이 도움말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API 스펙에 해당합니다. 이 API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문서화해 놓은 거기 때문에 항상 이 필요할 때마다 참고를 하시고 이 앞에 이제 순서대로 코드를 이렇게 나열해 보면 디스패치 여기 우리가 지난번에 임포트한 win32com 클라이언트 객체에서 디스패치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그 디스패치 함수 안에다가 이 DSC5 이 객체 이름을 집어넣어 줍니다. 객체 이름을 집어넣어서 호출하면 이게 이제 파이썬 객체가 돼서 우리가 이제 정해준 변수 안에 들어가고 그 변수에서 객체 변수에서 set input value라는 함수를 실행해서 그 안에다 종목 코드를 두 번째 인자에 넣어주면 우리가 원하는 종목이 설정이 되고 그 다음에 블락 리퀘스트 함수를 실행하고 그렇게 되면 저쪽 서버에서 데이터를 보내주고 우리는 그 보내준 그 데이터를 getHeader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원하는 값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좀 더 이제 구체적인 코드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그 코드를 제가 조금 일부 수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렇게 그 예제 샘플 코드를 수정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이제 살을 붙여가면서 완성을 시켜 나갈 텐데요. 우선 이제 실행시킨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하고 같은 모양인데 이제 모양이 지난번에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글자만 보이는 거여서 지금은 이제 이거는 마치 이제 MS 엑셀 셀처럼 보이는 이런 판들이 보일 겁니다. 종목 코드, 종목명 해서 이렇게 뭐 MS 엑셀에서 보이는 그런 셀이 보일 테고, 이걸 테이블 위젯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순서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이블 위젯인데 요거 사용하는 방법을 나중에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테이블 위젯을 만들었고 subscribe price를 누르면 가격이 조회되면서 지금 현재 현재가 지금 현재로는 장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이게 금요일날 종가가 되겠죠. 마지막 금요일날 마지막 가격일 테고 현재가 그리고 이전 대비 매수호가 매도호가 거래량 거래대금 시가고가 저가 이런 게 나오도록 돼 있고 메뉴 이름에는 subscribe라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은 이제 실시간 효과를 받는 게 아니라 계속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는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한번 일회성으로 가격을 업데이트한 가격이기 때문에 이게 RQ, RP 방식으로 자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 소스 코드, 이 예제 코드를 잠깐 전체 모양을 보면 크게 보면 모듈 우리 패키지들을 임포트하는 코드가 있고 요만큼은 우리가 이제 우리 패키지 PyQt 큐트 패키지를 임포트하는 거고 win32com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MSX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액티브엑스 같은 그런 것들을 임포트할 때 사용할 그 파이썬에서 사용할 때 쓰는 패키지들이고 그리고 요게 이제 사이버스 크레온에서 제공하는 그 API를 로드하는 함수들입니다. 이 win32 객체를 이용해 가지고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로드를 하고 있고 이렇게 맨 앞에 이런 식으로 다른 코드의 일부가 아니라 그냥 맨 앞에 이런 식으로 로드해서 그 어떤 변수에다가 담아주는데 이렇게 앞부분에 이런 식으로 어느 일부분이 아니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변수들을 전역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전역 변수하고 로컬 변수는 다음에 나중에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코드 딕트라는 그 변수가 하나 나오는데 코드 딕트 안에는 제가 그 예제로 주식 코드들을 몇 개 집어넣어 놨습니다. 5개 예제 주식 코드를 집어넣어 놓고 거기다가 번호를 0, 1, 2, 3, 4를 매기고 요런 자료형을 저는 이제 지난번에 한번 예전에 이제 처음 두 번째인가 설명드렸듯이 이런 거를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부릅니다. 파이썬에만 있는 이제 데이터 타입인데 앞에 키밸류, 뒤쪽에 앞에 키, 뒤에 밸류, 그리고 중간에 이 콜론으로 구분해서 키 밸류 쌍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여러 개의 복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를 딕셔너리 데이터 타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번 이제 나온 김에 다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딕셔너리 타입으로 주식 코드를 집어넣어 놨고 그 밑에 이제 클래스를 4개를 정리해 놨습니다. CP 이벤트, CP 스타커, CP 스탁, MST, 그리고 My Window 이렇게 4개 클래스를 정리해 놓고 그 4개 클래스를 요 밑에 줄에서 실행시키면서 4개 클래스 중에서 My Window가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윈도우 화면인데 윈도우 화면을 띄우면서 그 내부에
내부에서 요 세 가지 클래스가 돌아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클래스가 4개로 이제 단순하게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myWindow는 우리 화면에다 윈도우 모양을 만들어주는 클래스고, cpStack-mst는 현재가를 보여주는데, 이 현재가는 일회성으로 아까 한 번 조회하고 한 번 대답하는 RQ, RP 방식의 현재가 조회를 하는 클래스입니다. 그리고 cpStackCore는 한 번이 아니라 앞에 subscribe, cancel 방식, SBC 방식으로 조회를 한 번 가격을 시세 조회를 한 번 등록해 놓으면 시세가 바뀔 때마다 계속 연속적으로 시세가 들어오는 그런 내용을 정해 놓은 클래스가 cpStackCore입니다. 그리고 이 cp 이벤트는 이 cpStack이 그런 시세 조회를 등록해 놓으면 그 뒤에 서버 쪽에서 정보가 올 때마다 그 자료를 받아서 해석하는 그런 클래스가 이 cp 이벤트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앞으로 이제 향후에 이제 가면서 설명을 드리고, 크게 보면 이렇게 4가지. 화면에 윈도우 뿌리는 거, 일회성으로 시세 받는 거, 시세를 한번 등록해서 계속 연속적으로 받는 거, 그리고 연속으로 받았을 때 그 자료를 정리하는 클래스. 이렇게 4개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을 한번 일회성으로 조회하는 이 클래스를 보면 함수가 이제 초기화 함수, init이라는 클래스를 초기화하는 함수인 init 함수하고 그 위에 request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request가 나중에 서버에 자료를 조회할 때 이 실행되는 함수입니다. 자, 일단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그 예제로 만든 프로그램에서 다시 한번 실행시켜 볼까요? 이 프로그램에서 메뉴에서 subscribe price라는 이 메뉴를 클릭하면 어디로 가냐면 이 메뉴에서 subscribe price trigger connect라는 함수가 실행됩니다. 이건 이제 앞전에 지난번에 설명드렸듯이 이 액션 subscribe price라는 거는 이 메뉴 객체의 이름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번에 봤었던 Qt 디자이너인데, Qt 디자이너의 subscribe 메뉴를 눌러보고 이 오브젝트의 이 객체의 이름을 확인해 보면 액션 subscribe price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클릭하면 요 subscribe price라는 객체로 신호가 전달되고, 액션 subscribe price라는 객체에 신호가 전달되고, 트리거드라는 시그널 함수가 실행이 됩니다. 트리거드라는 시그널 함수가 실행이 되면 그 트리거드 함수에 연결되어 있었던 subscribe라는 함수가, 이 함수가 전에 얘기했던 슬롯 함수가 됩니다. subscribe 함수를 호출해서 사전에 앞에 등록해놨던 subscribe 함수를 호출하게 돼서 이 subscribe 함수가 실행이 되는데, 이 subscribe 함수를 들어가 보면 이 object stack mst라는 객체에 request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게 object stack mst가 뭔가 하면 이 앞에 가면 object stack mst, 우리가 이 밑에서 봤던 object stack mst라는 이 객체는 앞으로 쭉 따라 올라가 보면 그 위에 근원을 따져서 올라가 보면 cpStack mst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게 셀프 오브젝트 스탁 MST입니다. CP 스탁 MST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한 게 오브젝트 스탁 MST고, 그럼 CP 스탁 MST가 뭔가 하고 따라 올라가 보면 아까 말씀드린 이 클래스 CP 스탁이라는 클래스가 나오는데, 그 안에 여기 보면 request라는 함수가 있죠. 이 request 함수를 요 밑에서 보면 subscribe를 실행시키면 이 오브젝트 스탁 MST 객체에서 request 함수를 호출하고 그 안에다가 종목 코드를 집어넣어 주는데, 이 종목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이제 이 request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cp 스탁 request 함수가 실행되고 요 밑에 내용들이 들어가는데, 얘기가 굉장히 오래 길게 돌아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이 API가 돌아가는 순서 앞전에 저희가 앞전에 말씀드린 이 RQ, RP 방식에서 dispatch, set input value, block request, get header value, 이게 이제 돌아가는 메커니즘이 이때부터 이제 실행이 됩니다. 이 CP 스타커에서 request 함수를 호출하면 이제 오브젝트 스탁 MST는 dispatch 함수로 이미 이제 이 객체를 생성할 때 이미 dispatch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dsc boss1 스탁 mst 객체를 파이썬 객체로 로드를 하고, 그 로드한 오브젝트 스탁 mst에서 set input value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종목 코드를 앞전에 인자로 코드를 넘겨주면 이걸 받아서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종목 코드를 설정한 다음에 set input value로 설정한 다음에 block request를 호출하면 이 상태로 이제 서버에 호출한 상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저 서버에서 우리가 요청한 값을 보내주면 그 다음 요 밑에 단계로 이 이후로 코드가 진행을 하는데, 만약에 서버가 고장났다. 그러면 이제 블락 리퀘스트 한 상태에서 저쪽에 답이 없으면 이제 하염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이 상태로 뒤로 안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특수 상황이고, 정상적으로 저쪽 서버에서 응답을 해주면 요 다음 코드가 실행되고, 그 다음 코드에서 이 코드는 그 서버에 에러가 있는, 통신 과정에서 에러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니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건 일단 제끼고, 일단 저쪽에서 자료를 넘겨주면 그 넘겨온 자료를 가지고 get header value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원하는 값을 뽑아냅니다. 근데 원하는 값을 뽑아내는데 여기다 0, 1, 2, 3, 4 이렇게 숫자를 집어넣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답으로 코드, 그리고 종목명, 그리고 체결 시간, 종가 이런 가격을 넘겨주는데, 여기 넣는 숫자 이 0, 1, 4, 11 이거는 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그 API 스펙 문서를 봐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도움말에 가보면 이 도움말 가서 시세편에 가서 주식을 클릭해서 저 맨 마지막, 여기 이제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이쪽부터 시작하는 거라서 거의 첫 부분에 해당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dsc boss 1.stack mst라는 객체를 클릭해보면, 이걸 클릭해보면 여기 그 객체에 대해, 객체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get header value, 그러니까 이제 input value로 자료를 요청하면 종목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고 요청하면 답을 주는데, 그 답을 인출할 때는 get header value를 이용해서 인출을 하는데, 요 안에 들어가는 이 type이라고 되어 있는 요 값은 요 밑에 있는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get header value에 0을 집어넣으면 이 함수가 아웃풋으로 뱉어내는 값은 종목 코드가 되고,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8이라는 숫자를 요 타입 대신 제가 화면을 좀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타입이라는 값 대신 만약에 이 8이라는 숫자를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요 아웃풋으로 나오는 요 밸류는 상한가가 되고, 9라 여기 타입이라는 값에 9를 집어넣으면 아웃풋으로 뱉어내는 값은 하한가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 타입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아웃풋이 무슨 값이 나오는지 이렇게 스펙 문서에다 그 다큐멘트에다 이렇게 도움말에다가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API를 사용할 때는 이 스펙 문서, 스펙은 이제 스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그 내용 API의 사용을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문서화해 놓은 건데, 이걸 찾아보시면 그 함수의 인자들은 어떤 것이 들어가고 그 인자가 들어갔을 때 아웃풋으로 내뱉는 값들은 어떤 것이라는 게 이렇게 다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이걸 찾아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 값들, 우리가 원하는 값들을 이제 숫자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이제 코드하고 그 종목 코드, 그리고 종목 이름, 그리고 체결 시간, 그리고 현재가, 그리고 직전 가격 대비 변동폭, 시초가, 고가, 저가, 매도가, 매수호가, 거래량, 거래대금, 이렇게 이제 값을 뱉어냅니다. 그 뱉어낸 값을 가지고서 우리는 이제 앞에 그 테이블 위젯이라고 한 그 위젯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집어넣어 주게 됩니다. 이 구체적인 코드는 뭐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고, 앞에 API만 보면 이렇게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API를 로드하고, set input 함수를 이용해서 종목 코드를 설정하고, 블락 리퀘스트 함수로 서버에다 자료를 요청하고, 기다렸다가 자료가 들어오면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뽑아내고, 이런 구조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 가격들을 이제 우리 그 테이블 위젯에다가 값을 하나하나 꽂아 넣어주는 그 루틴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일단 이렇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가 스탁 MST 객체에 대한 설명이고, 즉 일회성으로 조회하고 응답하는 방식의 그 객체의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일회성이 아니라 한번 등록해놓고 계속 연속적으로 받는 그런 객체인 DSC5 1.스타커라는 객체가 있는데, 이 객체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계속 연속적으로 시세를 받습니다. 이것도 역시 API를 사용하는 순서가 객체를 로드하는데, 로드할 때는 아까 봤었던 그 함수인 디스패치 함수를 이용해서 로드하고, 그 다음에 앞에 없었던 것 하나가 이벤트 처리 클래스를 등록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win32.com 클라이언트하고 with events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with event 함수에다가 우리 DS15스 스타커를 로드한 그 객체를 집어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벤트 클래스의 이름을 넣어주는데, 이벤트 클래스는 나중에 실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회하고 싶은 종목을 설정하는 거는 아까 하고 똑같이 set input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설정을 합니다. set input value를 이용해서 설정하고, 서버에 자료를 요청하는 거는 이제 subscribe 함수. 아까는 dbstack 함수를 이용해서, 아까는 이제 block request 함수를 이용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은 subscribe 함수를 통해서 자료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수신된 자료에서 원하는 값을 인출할 때는 아까하고 똑같은 get header value 함수를 이용해서 인출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건 이제 subscribe를 중단할 때 더 이상 이제 자료를 안 받고 프로그램을 종료한다든지 할 때는
unsubscribe 함수를 이용하는데, 요거는 뭐 한 번 자료를 바꿔 종료하는 게 아니라 쭉 봤다가 더 이상 이제 이 프로그램을 돌릴 필요가 없거나 시스템 모니터링이 필요 없을 때, 그때는 이제 unsubscribe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수신을 해제합니다. 이것도 역시 아까 그 도움말을 이용해서 도움말을 찾아보시면 되고, 여기는 오타가 있는데 요거는 앞전에 내용이 잘못됐고, 이 코드는 조금 잘못된 코드입니다. 실제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